과거에 아까 천하용이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천하람 당선인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용태 당선인 포함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만나게 됐는데 당을 떠나서 개혁신당과 어떻게 좀 이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혁신 경쟁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얻고 각자의 가치 안에서 국민들과 곁에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혁신당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속에서 협력하고 또 국민을 위한 일에 저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한 차례 연기된 원내대표 선거 세 분이 오는 9일에 선거를 치르잖아요.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신 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물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 여러 후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충청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야당과 대화하고 때로는 야당에 맞서서 저희의 가치를 투쟁할 줄 아는 분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고 소통도 하지만 때로는 저희 국민의힘의 가치와 뭔가 조금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네. 대통령께 노할 수도 있는 그런 여당 대표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애초에는 이철규 의원 한 분이 나서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용산에서도 선을 긋고 오해할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셨는데 이 관련된 사항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정말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좀 전혀 없었다고 보셨어요? 글쎄요, 뭐 사실적인 측면보다 정치라는 것은 인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뭔가 대통령의 의중이 원내대표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제가 당선인들 간에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그러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를 뽑을 때 조금 전에 지역 안배 차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친윤이냐 비윤이냐도 저는 적절한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윤이라고 해서 친윤이라고 해서 저희가 말했던 그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는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을 원내 당선인들을 좀 리더십 있게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자, 아무리 뭐 관리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전당대회 룰, 지금 100% 당심인데 다시 국민 여론을 듣느냐, 30%냐, 50%냐 설왕설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민심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예. 뭐 민심 반영 비율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50%, 뭐 30%라도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교롭게도 전당대회를 민심 반영된 전당대회와 당원 100% 전당대회 두 번을 후보로서 뛰어봤습니다. 네네. 이 메시지 타겟팅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이고요. 그렇다면 물론 저희 지지층과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치를 담는 그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심이 들어가야만 그런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만의 전당대회가 아닌 저희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잔치, 국민 전체에 대한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꼭 반영되어서 또 민심이 반영되는 그 과정을 보고 국민들께서 여당이 이번에 좀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네.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이 보다 더 건강해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민심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뭐 전당대회 한참 남았는데도 뭐 나이한데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왔고요. 나경원 대표는 뭐 불쾌했습니다만 당 대표는 어떤 분이 결과적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 대표는 결국에는 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력을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도 중요하겠지만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해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도 하고 또 이 22대 국회에서 정치력을 복원하고 그동안 정치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왔던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대통령실 여당 반발하고 있고 다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국민의힘이 만약에 18명 이상 이탈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기소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억울한 죽음에 있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목표인데 특검이 야당이 뭔가 정권 압박용으로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하고요.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당선인들이 생각을 비슷하게 두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사하실 때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수사하게 될 상황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네. 드려야 많은 국민들께서 이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진정성 있게 수사에 협조하려고 하는구나를 인식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꼭 솔직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의혹, 많은 국민들께서 권력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핑계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이 수사를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풀어주셔야 된다. 솔직한 기자회견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자해제라는 표현 쓰셨군요. 예. 국회 입성하면 김용태 당선인의 1호 법안 뭘지 좀 궁금하고, 또 어떤 상임위 희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여야 공동 발의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북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어야만 저희가 자치권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가능성의 초석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 이름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경기도가 발표한 새로운 이름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희망하는 상임위는 많은 당선인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저도 국토위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평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의 여러 가지 성장을 이끌고 그동안 SOC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을, 현안들을 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OBS 시청자 그리고 포천 가평 지역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치가 때로는 혐오감을 드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을 주시고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핵심, 풀 수 있는 역할은 결국에 정치에 있습니다. 이 정치에 관심 주시고 또 다음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선거해 주셔서 정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런 위정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천 가평의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